이번에 저희 오랜 그 수건 사업이었던 저희 아버님 되시는 근자 원자 김근원 선생의 작품집을 제가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이 책에 관한 내용은 주로 1950년대에서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산악 활동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담은 중요한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. 처음에 한국산악회에서 주도했던 울릉도 탐사라든가 1956년도에 찍었던 그 내용들, 이런 것이 이제는 우리나라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만 그런 풍경들, 독도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주는 그런 업적도 있었는데, 그러한 사진들이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다 기록으로 남겨진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사진들을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사진에 대한 발굴 작업이라든가 정리 작업은 지금 현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화돼야 된다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. 저희 아버님 그 사진이 대략 한 20여만 카트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, 한 4천여 컷의 사진을 정리하게 됐고 스캔을 하게 됐습니다. 아버님하고 가장 그래도 가까웠다고 생각되는 그 설악산에 계셨던 그 유창서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는데, 그분을 통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여러 가지 기억을 많이 끄집어냈습니다. 그때 등산 활동에 같이 그 함께 하셨던 분들,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메모를 하고 재밌는 내용들이 더 많이 발굴이 되고, 그러면서 4천 카트에 대한 내용들이 자료화할 수가 있었던 것이 참으로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 부분은 그 바람에 날려서 눈이 여러 가지 모양을 새로 만들어내기도 한 그 속에 멀리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고, 그것을 향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등반대원들의 모습이, 여기에 보면은 지리산에서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. 이때 바람이 얼마나 셌던지 찍은 사람도 흔들리고 또 찍힌 사람도 흔들리고, 그 흔들림 속에서도 사진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그 의지 하나만으로 이런 좋은 사진이 나오게 됐습니다. 68년도에 여름 지리산 등반을 갔을 때, 이때 그 2대 등산부 그 여성 등반대원들의 등반 모습이 이 사진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. 그분들의 경우에는 산악 활동에도 목적이 있겠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지역 답사하는 데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. 어떤 분들은 그 현장에서 그 지방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그 산의 특색이라든지 지리적인 특성, 산을 가면서 어려웠던 것은 등반을 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생물 채집을 한다거나, 아니면 버스가 길에 미끄러지면 그것을 같이 밀어서라도 등반을 하겠다는 그분들의 의지가 이 책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. 특히 빼놓을 수 없는 사진이 우리나라 스키에 관한 사진들입니다. 우리나라 스키 사진에 대해서만큼은 김근원 선생의 사진이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렇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,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 우리나라 스키 기록을 남겼던 사진들인데요. 대표적으로 대관령에 있었던 이런 사진들입니다. 57년도에 처음 대관령 스키장을 갔을 때, 그때의 모습으로는 그 지역의 어린 아이들은 전부 스키를 타고 노는 것이 이들의 즐거움이었고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. 특히 대관령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눈의 본고장이고, 그곳에서의 스키 타는 모습은 지금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를 김근원 선생은 사진으로 남겼던 것입니다. 이때의 기록들 중에 이렇게 시합하는 모습이든지, 또 쓰러져 있는 선수를 격려하는 모습이든지, 또 어떤 경우에는 태극기를 높이 들고 우리나라 스키가 세계적인 스키 운동으로 발전되기 위한 염원을 그들은 바라면서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. 또 그 대관령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, 이 모습들은 지금은
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. 김정태 선생님이라고, 이분은 우리나라 산악운동을 위해서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. 역시 이 두 분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오른쪽에 계신 분은 김정태 선생님, 그 옆에 계신 분은 신업재 회장님. 이 두 분은 뜻이 맞아서 우리나라 스키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셨던 분입니다. 1960년에 스코어밸리 올림픽 때에 직접 선수들을 이끌고 올림픽에 스키 선수를 참가시킨 그러한 분입니다. 이 사진은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. 아버님께서 한국산악회가 실시한 나무 심기 행사에 저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산악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는데, 여기 맨 왼쪽에 계신 분은 양천종 선생님이라고 성악가이시고, 그 옆에 김정태 선생님, 그리고 맨 오른쪽에 저희 아버님하고 아주 절친하셨던 윤두선 선생님과 같이 기념 촬영을 해주셨습니다. 저 멀리 도봉산이 보이고 그 배경에서 저를 굳이 이분들하고 사진 찍게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지금에서야 알게 됐습니다. 이 사진이야말로 우리나라 산악사진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, 산악사진의 진수가 바로 이 사진 한 장으로 말할 수 있고 이 사진 한 장으로 대표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. 이 1900년대 초에 산악인들 왜 산을 가느냐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은 벌써 러스킨이 산악 이론을, 산악관을 갖고 이 사람들은 접근을 하더라고. 아니 그럼 러스킨은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냐? 영국의 화가였는데 알프스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그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글을 쓰고, 1900년대 초기의 산악인들은 그 사람의 그 어떤 산악관을, 산악의 아름다움을 또 받아서 쓰고,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찾았지. 그래서 봤더니 그 모던 페인터스의 제4권의 마운틴 뷰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프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, 이건 이제 이미 저작권이 풀려가지고, 오래돼서 저작권이 풀려서,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그 보니까 쫙 뜨는데, 이 사람이나 지금 현재의 산악사진가나 산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산을 내가 사진을 찍을 때 그거 놓고 이 산이 유명한 산이니까 너희가 아름답게 봐라,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얘기라고. 작가의 생각과 감상자의 생각에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매치가 된 거지.
그것이 공동분모가 없는데 어떻게 감동이 일어나고, 감동이 없는데 그게 무슨 예술이냐 말이에요. 서로 감동으로 연결이 되려면 분명히 나의 의식구조와 그 사람의 의식구조와 거의 일맥상통한 것이 뭔가 희미하게라도 있어야 그때부터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.